네, 2020년 5월 19일 화요일 용칼 시작하겠습니다. 통합당 10년 주기설을 믿나? 10년 주기설이 뭡니까, 여러분? 10년에 한 번씩 정권이 바뀐다. 그래봐야 지금까지 두 번밖에 그 경험을 못했는데 말이죠. 그랬잖아요. 어? 김대중, 노무현 도 대통령 이후 이제 정권이 넘어갔잖아요. 이명박, 박근혜한테. 자,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권이 넘어왔는데 아마 다음 정부도 현재 스코어 통합당이 가져갈 확률은 거의 제로에 수렴됩니다. 그렇잖아요. 자, 그렇다면은 2027년 10년 지난 시점에는 과연 통합당에게 가능성이 있을까? 모르죠. 10년 후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도 모르고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민심이 또 어떻게 변화무쌍하게 돌아갈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제가 분명히 단언합니다. 통합당이 현 정부 발목 잡고 조중동이 현 정부 발목 잡아서는 정권 안 바뀐다. 이 점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 너희들이 신뢰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자, 10년 주기설을 믿으면 안 돼요. 적어도 우리 정치가 10년마다 한 번씩 결집하고 수권 능력을 키우고 그래서 이제 10년에 한 번씩 바뀌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긴 하는데 통합당 지금의 이 대세에서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은 10년 주기설 말도 안 된다는 겁니다. 어쩌면은 이해찬 대표 말대로 20년 집권설 이게 더 설득력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현재 스코어 2027년에는 뭐 아무리 개판을 쳐도 2027년에는 웃을 것이다 이런 기대 하덜덜 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광고 듣고 함께 또 계속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신약 광고부터 하겠습니다. 신약, 땀이 가득 차서 찝찝한 신발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스마트 름뱅이의 휴대용 듀얼 신발 살균기 신발 속의 신약을 여러분들께 소개를 하겠습니다. 신약은 신발 내부의 습기를 자동으로 진단하고 온풍 대류와 UV로 이중 살균해서 신발 내 세균을 최대 99.9%까지 사멸시켜줍니다. 또한 신약은 산업통상자원부 주최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주관하는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2019 우수 디자인 상품으로 선정된 제품이기도 합니다. 청취자를 위한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배송 요청 메시지에 김용민 브리핑, 김용민 TV 방송 듣고 왔어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충전기를 사은품으로 드리겠습니다. 스마트 름뱅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2,000원 할인 쿠폰도 드린다고 하니까요. 검색창에서 스마트 름뱅이 검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오늘 주요 신문 기사 함께 살펴보면서 김용민의 견해도 한번 들어봐 주시죠. 경향신문 박래용 논설위원 칼럼입니다. 통합당 지금은 2022년이잖아요 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뭐 이런 칼럼들 소개하기 전에 제가 전제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 선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통합당이 이렇게 될 것이라고 자신 있게 얘기한 언론인을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결과론적으로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죠. 예. 이러면 안 됩니다. 언론인이 좀 예언자적인 능력을 갖고 있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판을 읽을 줄 알고 좀 그래서 이런 길로 나가면 망한다라고 짐작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결과가 다 나온 다음에 통합당 이러면 2027년도 어려울 거예요. 이런 얘기 누가 못합니까? 다 하죠. 네. 김용민 TV는 했습니다. 네. 뭐 선거 이전에 제 아무리 조국을 갖고 짓밟고 찌르고 포를 떠도 이런 표현이 너무 과하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야수 검찰과 야수 언론이 한 사람 일가를 완전히 때려잡을 때도 저는 이번 총선은 결코 통합당의 시간이 될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얘기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여튼 제가 선거 전부터 얘기했던 내용들 지금부터 한번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죠. 통합당은 민심을 읽지 못하는 정치 문맹이었다. 돌아보니 그런 겁니까? 예. 그들은
박근혜를 탄핵한 시민들에게 태극기를 휘두르며 맞섰다. 대한민국에서 국기는 흉기가 됐고 시민들은 그들을 피해서 먼 길로 돌아갔다. 시민들은 김진태, 민경욱, 이현주, 이은재 같은 국민 밉상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된 게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성과라고 했다. 사람들은 누가 누구를 심판하느냐고 킥킥거렸지만 그들만 몰랐다. 그들은 극우 유튜버가 배설하는 소음을 진짜 민심이라고 생각하고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면은 관제 여론조사라고 쏘아붙였다. 광화문 집회는 지구당에 300명씩 할당된 동원 집회였지만 엄청난 시민들이 몰려 나왔다며 환호했다. 그들은 집단 최면에 빠진 것 같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이 좋아요. 칼럼 내용 아주 좋습니다. 그러나 경향신문 선거 2, 3일 전에도 이거 뭐 선거 결과 어떻게 나올지 모른다라는 식으로 보도했었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한쪽으로 원사이드하게 표가 몰려가지고 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니까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철칙을 갖고 있는 게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이후로 어떤 한 사람이 그 언론에 의해서 검찰에 의해서 짓밟히면요 그 당시는 안 믿어요. 휘둘리지도 않아요. 재판 결과를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는다. 이런 입장입니다. 윤미향 당선자에 대해서 지금 달려들어서 또 짓밟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조국을 그렇게 짓밟았을 때 나름대로 성과가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또 이번에도 또 한 사람한테 몰려들어서 짓밟고 있습니다. 짓밟는 와중에 30년 일본군 전쟁 범죄에 대한 시민적 총의가 모인 위안부 피해자분들에 대한 사죄와 배상을 일본에 촉구한 운동까지도 지금 짓밟히고 있다면 여러분 이게 온당한 일입니까? 뭐 그렇다고 정확한 뭐 비위가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 수사 결과까지도 뭐 일단 신뢰하기 어렵고 일단 1심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판단을 유보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좀 그렇게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아니 그동안 늘 속아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한명숙 총리 그리고 뭐 조국 장관 그렇게 검찰과 또 언론이 달려들어서 짓밟았을 때 함께 동조했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주 꼴만 우스워졌잖아요. 왜 그렇게 그들 장단에 발을 못 맞춰서 안달입니까? 한번 좀 지켜보시죠. 저는 안 믿어요. 지금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짓밟는 게 다 의도가 보이기 때문에 의도가 보이면서도 왜 거기 장단에 못 맞춰서 안달입니까? 경향신문도 그래요. 오늘 보니까 뭐 완전히 윤미향을 범죄자로 낙인 찍었더만 보니까 네? 적당히 합시다. 좀 지난 다음에 보자고요. 경향신문 왜 그렇게 하나요? 혹시 저기 뭐 검찰이 그렇게 해달라고 요청했나? 이런 아주 반복되는 패턴에 왜 이렇게 속절없이 말려드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국을 한 목소리로 비난하고 짓밟고 그랬던 언론들 먹혔습니까? 우리 국민들에게 동의 받았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미래통합당과 함께 참패하지 않았습니까? 이 나라 언론들. 그런데 왜 이들이 만드는 공작에 이렇게 건건히 휘말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조용히 지켜보는 게 정답이다라는 풀 7282님 말씀 제 생각하고 똑같습니다. 네. 뭐 진실 밝혀지면 역풍 불 거다. 이런 패턴에 휘말렸던 자들이 언제 역풍 심판론에 휘말린 적이 있었어요? 또 다른 사냥감 찾아 나서겠죠. 또 그때 또 비슷한 또 이런 방식으로 또 누군가를 제물로 삼으려 할 것이고요. 근데 참 흥미로운 부분은 뭐냐면 이번 윤미향 당선자에 대한 비난 공격은요. 동파리에 사는 사람들이 지금 주도가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지영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주도하고 있어요. 예. 특이하죠. 이 사람도 왜 이럴까? 자, 그래요. 제 입장은 지금은 모른다. 지금은 모른다. 몇 달 지난 뒤에 판단하겠다 이겁니다. 제가 뭐 윤미향 당선자가 뭐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지금 이 보도는 굉장히 오염됐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요. 검찰이 지금 이 판에 뛰어든다는 거 아닙니까? 경찰한테 초기 수사를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플레이어로 뛴다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이것만 봐도 이거 진짜 이것들이 아주 지금 작당하고
정권에 타격을 입히려고 지금 수를 쓰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거 아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십시오. 지금 민주당 안에서 특히 이낙연 전 총리 뭐 심각하게 지켜보겠다. 늘 그분은 항상 지켜보기만 했어요. 조국 전 장관 때도 뭐 하셨어요? 내각의 일원인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짓밟힐 때 뭐 하셨나? 그때도 심각하게 보셨지. 이게 실망스럽습니다. 이 대권주자 1위라는 분이 지금 이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나오시면은 이렇게 욕 안 먹는 길만 골라서 가신다면은 곤란하죠. 거리두기, 손절하기. 아이고 참. 그래서 과연 대통령 되실 수 있나 싶네요. 저는. 자,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이대로라면 2022년 대선도 해보나 마나다. 사람들은 내년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 될 거라고 말한다. 대선 직후인 6월엔 또 하나의 지방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또 하나의 전국 단위 선거가 기다리고 있다. 새 대통령 취임 한 달 뒤에 열리는 선거다. 그러네요. 여러분, 3월 9일에 대선이 있고요. 이제 2달 동안의 인수위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5월 9일에 이제 취임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한 달 뒤에 얄궂게도 한 달 뒤에 지방선거가 있어요. 보나마나 지금 이거는 여당에게 압승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여당이 대통령 당선된다면 뭐 현재로선 그럴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보수 야당은 4연패에 이어서 전무후무한 6연패를 겪을지 모른다. 2016년 총선에서 패하고 2017년 대선에서 패하고 2018년 지방선거에서 패하고 2020년 총선에서 패하고 그리고 2022년 대선에서 패하고 그리고 2022년 6월에 있는 지방선거에서 패하고 전무후무한 6연패를 겪을지도 모른다. 지금 통합당의 열세는 177대 103석이란 의석수만이 아니다. 여기 저 세석은 열린민주당을 뺀 겁니다. 사실상 180대 103이죠. 여야 간 격차는 금배지의 질에서도 더 크게 벌어져 있다. 지금 당선된 사람들의 됨됨이, 인물, 품질 여기서 더 벌어져 있다는 거예요. 여야 사이의 격차가. 보수의 장점은 경험이고 실력이다. 그러나 좋은 인물은 통합당을 기피했다. 태영호가 보수의 미래가 될 수 있는가? 친박이 쫓겨난 자리에는 돌고 돌아 친이가 들어왔다. 이번 지역구 당선자 84명 중에 56명이 영남권이다. 지금 보수는 수권 능력이 있기나 하는 건지 의심받고 있다. 인재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다. 네, 그렇습니다. 인재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2022년 대선에서 이제 1년 하고도 6개월은 아니죠. 한 달이 더 있고 7개월. 그리고 대선이 3월이니까 3개월. 1년 9개월 남았네요. 대선이. 다음 대선이 1년 9개월 남았어요, 여러분. 그거밖에 안 남았습니다. 1년 9개월 남았는데 그 사이에 슈퍼스타가 나와서 막 지지율을 올린다 한들 대통령 되기 쉽지 않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주 까다로운 분들입니다. 대통령 아무나 시키지 않아요. 충분히 민심의 그런 밭에서 구른 그런 사람을 고릅니다. 왜냐? 대통령을 잘못 시켰다가 이 나라가 완전히 도탄에 빠질 뻔한 적 몇 번 있었잖아요. 되게 보수 정권 때였습니다마는.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그리고 아주 정밀하게 검증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절 검증해 주세요. 되겠어요? 안 되지. 인재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20년대가 역병에서 시작되었다는 건 아이러니하다. 패스트가 중세의 막을 내리고 근대로 가는 길목이 됐듯이. 그렇죠. 근대로 갔어요. 코로나19의 터널을 지나면 또 다른 세상이 펼쳐질 것이다. 시민들의 협력은 방역 성공으로 이어졌고 K방역이란 국제 표준을 만들어냈다. 통합당은 자문해보라. 누구와 같이 모여 있는가? 당신들은 누구와 같이 모여 있는가? 누구와 협력하고 있는가? 네, 2020년이 맞습니다. 지금 시각이. 어제 그 주호영 씨가 5.18 기념식에서 이게 팔을 흔듭디다 보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부르면서 또 장제원 의원도 5.18 정신을 높이 축혀 세웠고요.
좀 일관됐으면 좋겠어요. 예, 개혁 보수의 길로 나가려면 좀 일관된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나 장제원, 주호영, 바른정당 갔다 돌아온 이런 사람들이 과연 보수의 주류가 될 수 있을까? 여전히 그 당의 바탕은 친박인데, 예, 가능할까요? 재난지원금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경기도가 지급한 것은 재난기본소득이면은 정부가 지급한 것은 재난지원금입니다. 근데 뭐 사실 재난지원금이나 재난기본소득이나 마찬가지죠. 국민들에게 현금을 드린 점은요. 근데 한 번 지급으로 이게 될 문제일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번 지급으로 될 문제입니까?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사회가 올스톱된 것이 3월, 4월, 5월인데 3개월에 걸쳐서 지금 이 참 고난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데, 자, 그래서 어제 이 시간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국민 1인당 매월 10만 원씩 드렸으면 좋겠다. 그러면요 연간 60조입니다. 지금 그렇게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지급하면서 시장에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경기도 하남에 있는 덕풍시장 다녀왔는데 그분들 얼굴 활짝 폈어요. 활짝 폈어요. 여러분,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이것이 먹히고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된 겁니다. 골목상권에 생기가 돌고 있어요. 네. 그래서 한 60조 써가지고 우리 밑바닥 바로 소상공인, 중소자영업자들에게 힘이 된다면 이거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매달 국민들에게 10만 원씩, 그게 뭐 어렵다면은 추석 설날 때라도 한 1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해가지고 시장에 활기가 돌게 해드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게 무리한 얘기인가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서태일님, 네, 서태리님이군요. 예, 어머니가 소고기 2kg 드시고 너무 좋아하세요. 어이고, 2kg이면은 이게 그래요. 세근이 넘는데 너무 좋습니다. 좋아요. 예. 골목 상권에 지금 생기가 돌고 있다는 그런 보도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으로도 지금 골목 상권에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보도가 많이 나와야 하고요. 나오는 족족 좀 SNS에 링크를 좀 많이 해주세요. 왜냐?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이 먹히고 있다, 성공하고 있다. 이게 하나의 어떤 그런 결론으로 나야 돼요. 그래야 다음에 또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우리 사회에 썩어 빠진 세력들, 이 자본가에 유착된 이 세력들은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 망했다, 실패했다, 이 결론을 내기 위해서 지금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왜냐? 현금 지원은 안 되거든. 국민들한테 현금 지원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또 만약에 성공하게 된다면은 부자들한테 세금을 더 거둘 명분이 생기니까, 그래서 반대하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공동체 세상, 대동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네, 재난지원금 꼭 재난지원금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본소득이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온 나라가 이제 실험에 빠지게 되니까 상반기까지 130조 넘는 돈을 투여하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국민들에게 매달 10만 원씩 주면요, 1년에 60조 들어갑니다. 근데 139조는 어디다 쓰려고 그랬나? 홍남기 부총리는 지금도 소신으로 전국민 기본소득 반대하고 있어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 분이 상반기 동안에 130조 넘는 돈을 쏟아붓겠다. 어디다 쏟아붓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누가 혜택을 보는 거야? 그렇게 60조를 국민들한테 나눠주면은 이게 뭐 4대강처럼 강바닥에 그냥 던져버리고 많은 돈이 됩니까? 아니죠. 마중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계속 서민들 사이에, 중소상공인 사이에 주고받고 이러면서 밑바닥 경기가 사는 거예요. 한 번도 그런 실험을 안 했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해하는 척하는데 기본적으로 싫은 거야. 국가재정 축내는 게 싫은 거야. 또 이 부자들을 대변하는, 자본가를 대변하는 조중동, 경제신문 같은 쓰레기 언론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세금 많이 거둘까 봐 못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단에 또 춤을 추실 겁니까? 단 한 번도 민생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애정도 없고 또 희망을 불어넣어 본 적이 없는 이런 세력들에 의해서 계속 이 나라 경제가 그들 아니면은
이렇게 살아날 수가 없다라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공식에 우리 모두 힘을 실어줄 겁니까? 그러면 안 되죠. 예. 자, 재난지원금 착한 소비로 지금 골목 상권에 생기가 돌고 있다는 한겨레 기사 좀 보겠습니다. 서울 일부 자치구들은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에 맞춰서 지난주부터 국민들과 함께 착한 소비 운동을 벌이고 있다. 아유, 잘하고 있습니다. 역시 민주당이 압도적으로 당선된 자치구의 구청장님들 잘하고 있어요. 양천구는 지역 상권을 살리기 위한 목적으로 단골 가게에서 선결제하기. 네, 미리내 그 장부라고 저기 지난번 수원의 염태영 시장과 함께 갔던 칼국수집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김용민 TV에 나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 너무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니까 나중에 와서 내가 요걸로 내가 저기 소비하겠다 해놓고는 미리 돈을 지급하고 그리고 나서 계속 거기 단골집에 가가지고 깎는 거예요. 마이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상점에 희망과 온기를 불어넣는 겁니다. 동작구는 골목 상권에서 소비를 했다는 인증 사진을 구청 홈페이지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서 온라인 상품권을 지급하는 캠페인을 시작했다. 아, 좋습니다. 서울 안에서 사용 가능한 재난지원금을 자기가 사는 구에서 소비하게 만드는 정책으로 골목 상인과 구민들에게 모두 호응을 얻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참 착한 일을 하다 보면 좋은 아이디어가 계속 나오게 돼 있습니다. 착한 소비 운동의 지역 상권도 활기를 찾은 모습이다. 지난 주말 오후 용산구 효창원로의 한 마트에는 마스크를 쓰고서 생필품을 구매하러 온 사람들의 줄이 이어졌다. 마트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올해 초보다 재난지원금 사용이 시작된 최근 한 달 사이에 매출이 10% 정도 늘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인근 아파트에 사는 정모 씨는 차로 10분 걸리는 대형마트를 이용했는데 가까운 동네 할인마트를 찾던 중 이곳을 알게 됐다면서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한데 물건도 싸고 배달 서비스도 잘 돼 있어서 다시 이용할 생각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번에 그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으로 인해서 골목 상점의 재발견, 이런 말씀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가봤더니 너무 좋아요. 인정도 넘치고 또 그리고 얼마나 감수성이 있지 않습니까? 같은 동네 구민으로서, 동민으로서. 그렇잖아요. 우리 김대윤님, 우리도 돈 들어온 날 바로 가족끼리 고기 먹으러 감, 이런 말씀하셨어요. 네, 그래요. 마포구의 망원시장과 중구의 남대문시장 등 전통시장도 지난 주말 손님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재난지원금 환영이라는 글귀가 붙은 상점들도 보였다. 망원시장에서 분식을 파는 한 상인은 재난지원금을 받은 최근 다시 손님이 늘어서 장사할 맛이 난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어제도 제가 덕풍시장 가봤는데 대부분이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여러분. 국가와 공공이 이런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가 너무 잘하고 있어요. 네. 기재부 관료들이 딴죽을 걸고 반대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할 일을 하고 있어요. 예. 자, 여러분 정말 훌륭한 우리 국민이십니다. 정말 제가 너무나 존경합니다. 물론 여러분 재난지원금, 재난기본소득으로 김용민닷컴에서 구매 못합니다. 그건 아셔야 돼요. 네. 또 우리 김용민닷컴을 이용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드는데 기본적으로 되지 않아요. 저희가 뭐 연매출 10억이 넘거나 그러진 않는데, 넘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몰라요. 예. 하여간 여러분 저희 그 김용민닷컴을 이용 안 하셔도 돼요. 네. 동네 골목상권 많이 가셔서 많이 소비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이웃들 얼굴 펴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니까 트리클 다운 이펙트라는 거를 좀 변용할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부자들한테 돈을 많이 주면 부자들이 열심히 쓸 것이다. 그러면 밑바닥에 물이 닿을 것이다. 이게 뭐 트리클 다운 이펙트 효과 아닌 낙수 효과. 이게 실패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부자들이 어디 뭐 돈이 들어오면 바로 금고에 넣어가지고 부동산 투자해가지고 시장에 온기가 돌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국민들, 일반 국민들한테 재래시장, 전통시장 가서 또 골목 상점에 가서 쓰시라고 이렇게 상품권을 드리니까 거기 가서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 이 착한 소비로 이어지게 되고 온정 가득한 동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공동체, 대동세상 아니겠어요? 네, 재난이 참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일깨워주고 있고 또 새로운 길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 공릉동에 그 냉면도 많이 가주시고요. 우리 저 정봉주 전 의원 많이 힘을 잃은 상태인데 가서 가득가득 메워주시고 그래서 정말 수고했다 이렇게 좀 격려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첫 번째 섹션이었습니다.